저의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은 주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니 역시 집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몇 번씩이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주 하는 이사였지만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가급적 빨리 정돈하려 애쓰셨습니다. 이삿짐이 놓여진 자리에서 바로 박스를 정리하고 커튼도 달면서 일단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더 기분 좋은 생활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잠시 머물 집이라 해도 집에서는 늘 기분 좋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편안한 집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셨던 것이죠. 어릴 적에 몇 년간 함께 살았던 독일인 조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가 넘으신 몸으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역시 지금까지 늘 철저한 정리정돈을 고수하며 기분 좋은 집을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매년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집과 살림 꾸리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곤 합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작은 물건에도 각각 자리가 정해져 있고 무언가가 꺼내진 상태로 방치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관 앞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는 일 따위는 당치도 않습니다. 고작 2, 3일을 묵는다 하더라도 서랍에 갈아입을 옷을 정리해 넣고 세면대 위 선반에 칫솔을, 여행 가방을 장에 넣어두는 것까지가 할아버지 댁의 규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님을 맞기 전 미리 서랍이며 세면대 선반에 그곳에 머물 사람의 물건을 넣어둘 공간을 만들어 두십니다. 이런 외할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집이 조금 더 쾌적해질까를 생각하며 늘 집안 곳곳을 살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분의 자세에서 지금도 제가 배울 부분은 가득합니다. 또 저에게도 집은 그 무엇보다 특별합니다. 집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자 나의 마음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10년, 20년이 흐른 뒤에도 내 삶의 중심은 집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만의 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편안한 집을 진지하게 추구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연령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집의 역할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집에 살든 일상을 살아가는 한 집안일은 계속 해야만 하죠. 그렇기에 현명하게 집안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 또한 늘 따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살림도 정리정돈도 인테리어도 모두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확실치 않았던 라이프 스타일도 40대를 지나면 누구든 어느 정도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예전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기 쉬워진 만큼 지금의 나,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식에 맞는 집을 가꾸어 나가는데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기분 좋은 집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선별해야 합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번거로운 일이 되기에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물건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짐들 탓에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면 보다 쉬워집니다. 지금 50살이라면 앞으로의 20년간을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려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집에 자주 초대할지 말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독립한 자녀들이 오면 집에 머무르게 할지 아니면 같이 여행이라도 갈지 등등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면서 불필요와 필요를 구분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무엇을 버릴지 뿐 아니라 무엇을 새로 구입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면 사고 단지 갖고 있기만 할 뿐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이러한 생활은 살림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도 물건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편함에 잔뜩 든 것 중에 정작 필요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필요 없는 것이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 자체를 막고 싶어서 발송처에 DM을 보내지 말라고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편물이 꽤 많이 줄어듭니다. 옷이건 그릇이건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는 물건들이 일정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수납하고 평소에 늘 쓰는 그릇들은 모두 선반에 놓아두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용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량의 기준은 넣고 꺼내기 쉬울 만큼입니다. 선반이나 서랍안이 꽉 들어차서 무언가를 넣고 빼기가 어렵다면 정리는 번거로워지고 내용물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쓰지도 않고 괜히 놓아두기만 하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찬장이나 서랍을 열었을 때 깊은 안쪽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조금씩 처분한다는 규칙을 세워두었습니다. 또 온갖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머릿속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기에 가능한 한 수납 장소는 한 군데로 모읍니다. 수납은 정리를 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납 장소를 가족 전원이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방 선반에도 서랍장에 넣는 서류 파일에도 라벨을 붙여두면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좋고 정리정돈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에 계시는 외할아버지의 집이 바로 이러한 식인데 할아버지 댁은 1년에 겨우 한두 번 갈까 말까한 곳임에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만큼 알기 쉽게 수납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납 도구는 겉보기에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쓰기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사용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파일 하나를 수납할 때도 하나의 항목당 하나의 파일을 할당하고 내용물이 많아지면 파일 권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서류를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외식을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서로의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집의 현관이나 거실은 특히 공공적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 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우선은 거실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장소로 정한 다음 이곳만큼은 매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흔히 거실에 놓인 테이블이나 책상에는 자잘한 물건이나 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산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트레이를 놓아두고 그 위에 질감이 마음에 드는 펜꽂이나 통을 나란히 둔 다음 도구들을 분류합니다. 용기는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쓰기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면 됩니다. 저는 클립 같은 작은 필기 용품들을 넣어두는 용도로 무늬가 예쁜 찻종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방이나 욕실 등에서 쓰는 세제나 샴푸, 비누 종류도 상품명이 눈에 띄는 병을 버리고 심플한 디자인의 용기로 옮겨 담거나 겉에 라벨지만 벗겨내도 공간 전체가 훨씬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 거실이나 주방의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플라스틱은 선반이나 서랍 안쪽을 정리할 때 제격이지만 계속 밖에 나와 있어 눈에 잘 띄는 경우라면 나무나 천연 소재의 바구니, 도자기 등의 독특한 소재감이 있는 도구를 쓰는 편이 공간을 세련되어 보이게 합니다. 충전기나 연고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을 모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상자에 넣어두기만 해도 꽤 만족스럽답니다. 집안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저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이리저리 강구해 봅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기도 하고 아무래도 매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니만큼 짜증을 유발하는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분 좋은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불편한 부분은 10년 후엔 더더욱 불편해지고 그때 가면 해결하는 작업도 더 큰 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역시 그곳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제대로 직면해서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으면 답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에 소소한 아이디어를 가볍게 시도해보면서 일상의 불편과 실패를 조금씩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루틴이란 습관을 말합니다. 정해진 순서를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고 하여 그 리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이든 루틴이 되면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니 편합니다. 제가 평일 아침을 쓰는 과정 역시 거의 루틴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메일 확인 등을 하고 집 정리를 한 후 외출할 채비를 갖추는 데까지가 9시 전.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정리도 늘 똑같습니다. 먼저 거실이나 식당에서 그릇을 가져와 설거지를 하고 냄비며 쟁반도 전부 선반에 넣어 주방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게 합니다. 거실을 정리하며 쿠션을 가지런히 하고 손님이 언제 오더라도 문제없게 만들어 둡니다. 이후 침실에 있는 침대를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도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는 김에 스퀴즈로 욕실의 물기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머리를 말리고 세면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작은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끝입니다. 매일 이 간단한 정리와 물기 제거만 해주어도 일단 집이 깔끔해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최소한은 했다고 안심할 수 있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는 정리와 더러워지기 쉬운 곳을 위생적으로 만드는 청소는 별개인 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욕실을 닦고 시트를 갈아주고 세제로 주방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약간의 체력이 필요한 일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끝나는 시간은 그날그날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미리 정해둔 시간까지 마무리하려 하고 주말은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평일 밤에는 다시 다음 날이 일찍 시작되는 만큼 저녁을 먹고 나면 거실에서 느긋하게 쉬다가 9시 반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 식사를 정리한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워두었기에 과자 접시나 컵들이 나와도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싹 다 정리한다는 것만 분명히 해두면 찜찜한 기분을 느낄 필요도 없이 푹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의 루틴을 세워두면 정신적 에너지 효용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은 그저 평범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여가며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경험은 인생을 더욱 반짝이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집을 기분 좋게 가꾸고 정돈하는 나의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반짝이고 아름다운 일상 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